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갱신형 보험들 아시죠? 갱신형 보험료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말들이 많죠? 대부분 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산관리 분야의 최고봉인 오영일, 저도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보통 알고 있기로는 갱신형 보험은 안 좋으니까 피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라고들 다들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피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이걸 피하라고 하면서 오영일 너는 왜 가입하고 있냐? 요것도 좀 같이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갱신형 보험이 안 좋은 이유, 피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갱신형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료에서 변동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보험료가 변동되는 요소, 보험료를 변동시키는 요소 재료에는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정 이율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예정 위험률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정 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비라는 게 있는데요. 예정 이율은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보험료를. 그러면 보험사 그동안 껴안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걸 어딘가 은행에 넣어놓거나 이자를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넣어놨을 때 보험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예정 이율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 이율이 앞으로, 예정 이율은 그냥 은행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정 이율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대한민국의 금리가 앞으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장기적으로는 잠깐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도 뭐 1.5였던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금리는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예정 이율은 앞으로도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 이율이 올라가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놔도 돈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야, 예정 이율이 얼마 안 되잖아. 애초에 보험이 많이 받아.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써드릴게요. 보험료라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정 위험률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객들이 우리한테 보험을 가입을 하고 보험금을 타가죠. 보험금을 수령을 해갑니다. 그게 보험사에서는 위험이죠. 왜? 조건에 부합이 돼가지고 내 돈을 얘가 가져가는 거니까 걔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보험사의 위험률이 점점 올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많을까요? 올라갈 확률이 많죠. 왜냐하면은 점점 많은 분들이 그냥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정보가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많은 정보를 받음으로써 예전에는 미처 몰라서 못 받던 그런 보험금들도 이제 많이 받아가시죠. 특히 실비 이런 것들은 이를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도수출이 허리 한번 아프면 그냥 가가지고 열흘 동안 치료해버리는데 보통 한 150만 원 나오죠. 다 청구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정 위험률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위험률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예정 위험률이 올라갔어요. 그럼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왜 올라가는 거냐면,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내어줄 돈이 많네? 야, 그러면 애초에 보험료를 많이 받아버려. 그래야 좀 우리가 상계가 되겠다 싶어서 예정 위험률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정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우리 얼마 남길까? 우리 보험 팔아가지고 얼마 남길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이제 우리가 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종이값이라든지 전기세, 임대료, 렌탈료, 광고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야? 근데 거기서 얼마를 남기던 그거는 지네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험사가 얼마 남길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정 사업비 보험사가 앞으로 올릴까요? 줄일까요? 줄일 확률은 많지 않겠죠.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 마진을 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진을 포기하는 사례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나 조금만 남겨야지 라고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왜? 기업의 설립 목표는 이윤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사업비를 줄이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사업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보험료를 인상시키거나 하락시키는 요인인데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요, 보험료가 떨어질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으시죠?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쭉 내는 게 똑같은 거, 얘 같은 경우를 우리는 평균보험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식을 우리는 자연식 보험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균보험료 방식 가입할 때도 10만 원, 나중에도 10만 원 이런 거고요. 평균보험료 방식, 얘가 이제 바로 갱신형이 되겠죠. 얘가 갱신형인데 얘는 초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평균 보험료 방식이라는 것은 이 보험료 변동의 위험성을 보험사가 다 떠안았던 겁니다. 고객님, 처음에 얼마짜리 가입하시면요, 나중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보험료가 아무리 변동이 되더라도요,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고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약속한 금액만 꾸준히만 내시면 이러한 보장을 저희가 자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평균보험료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사 손해가 커집니까 적어집니까? 굉장히 커지죠. 쉽게 말하면 얘부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험사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예정률이 7%, 8%였었죠. 지금 어때요? 1.2%, 1.25%, 1.3%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8%대 우리가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보험료를 만들어 놨는데 예정이율이 떨어져요. 그럼 실제로는 보험료를 더 받아야지 보험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구조가 돼요. 근데 평균 보험료 방식은 지들이 바꿀 수가 없죠. 고객님, 처음에는 10만 원에 가입하셨지만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안 남습니다. 좀 더 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갱신형 보험료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러 가지의 위험성, 보험료 변동의 위험성을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가 고객에게 떠넘긴 게 바로 갱신형 보험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갱신형 보험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가장 상책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초기에 조금 보험료가 적지 않더라도 벌 때 20년 동안 내가 보통 100세까지 보장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냥 돈 벌 때 한 30살에 가입해서 50세까지는 보험료 내시고 나중에 50살 이후에는 소득도 얼마 없고 병원 갈 확률이 많아지는 때가 오죠. 그때는 보장만 받자. 그게 바로 평균식 보험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시죠? 자연식 보험료 방식은 보장 만기까지 계속 돈을 내셔야 됩니다. 뭐 80세면 80세, 100세면 100세까지 계속 돈을 내셔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뭐 20년만 내고 끝나면은 결과적으로 얘보다 적게 내고 끝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100세까지 계속 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미칩니다. 그래서 한 60세, 70세 되면요, 그때 가서 보험 해지합니다. 낼 돈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그때가 진짜 보험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말들이 많죠. 자, 그런데 그럼 오영일 너는 왜 이거를 가입하고 있느냐? 저는 지금 이거 가입하고 있거든요. 저는 왜 가입하고 있는지 좀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갱신형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때가 30이라고 가입하는 시기를 뭐 3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좀 극도로 올라가는 때를 우리가 60세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립니다. 근데 언제 걸릴지 모르죠. 만약에 내가 이때쯤 걸릴 게 확정됐어. 한 37쯤에 암에 확실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냈던 돈은 자연식 보험료 방식이라면은 요만큼밖에 안 냈겠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평균 보험료 방식이었으면은 이만큼의 보험료를 납입을 했겠죠. 그러면 제가 이때 만약에 암에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했던 것보다 자연식 보험료, 갱신형 보험을 했던 거 더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더 적게 돈을 내고 보장을 똑같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때 아플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쉽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보다 연령이 좀 증가함에 따라 내가 몸이 아플 확률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후에 아플 확률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식 보험료보다는 평균 보험료 방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저는 갱신형 보험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오영일 너는 이때 아플 걸 네가 스스로 확정 짓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갱신형 보험에 가입한 사례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30세에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암에 대한 걸
암에 대한 거 3천만 원을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이게 한 60세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100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상 지금 만약에 제가 결혼도 했고 이제 앞으로 아이도 키우고 가정을 꾸려 나갈 건데 제가 만약에 아파서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비는 있어요. 왜? 실비가 어차피 저는 1억까지 되는 옛날계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가 1억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암 진단비가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건 이제 비갱신형입니다. 비갱신형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치료비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제가 생활비죠.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집에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못하고 이거 보험료 다 받아가지고 치료비를 썼어요. 그럼 당장 우리 집에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과금 내야 되고 대출상환 내야 되고 뭐 생활비 쓸 거 밥은 먹고 쌀은 먹고 뭐 반찬은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치 한 쪼가리라도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배추를 사가지고 김치를 담가 먹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딱 끊겨버리죠. 그게 저는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소득 보상 개념으로 여기다가 한 개 더 가입했습니다. 이렇게 3천만 원을. 사실은 5천만 원이거든요. 실제 제가 가입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여기다가 5천만 원짜리 한 개 더 가입했습니다. 근데 얘는 비갱신형이잖아요. 얘는 비갱신형이고요. 얘는 갱신형입니다. 자, 왜 갱신형으로 이걸 가입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천만 원짜리고 5만 원이잖아요. 저 이거 5천만 원짜리 10,000원 냅니다. 예, 왜 10,000원, 왜 10,000원일까요? 지금 이쯤이겠죠. 갱신형 보험은? 이쯤 어딘가 있겠죠? 되게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15년 갱신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5년 이후에 한 번 더 보험료가 오를 거예요. 한 번 더 오르는데 그때는 보통 한 7만 원, 8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겠죠. 예, 그 정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됐던 간에 60세가 딱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보장은 딱 없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만 집중 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 책임 기간이죠. 가장의 경제적 책임 기간입니다. 이때까지는 좀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혹시라도 아파서 쓰러지게 되면은 암 진단비 받고 실비 받아가지고 몸을 치료하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제 적어도 어느 정도 소득은 좀 보존이 돼야 제 가족들이 불편한 일을 안 겪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암은요 불치병이 아니고요 경제 질병입니다. 예, 돈이 있으면 다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치료는 할 수 있는데 요즘에도 실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암을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데요. 암 걸리면 소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따로 이렇게 갱신형 보험을 해놓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내요. 그리고 한 15년 이후에 한번 갱신되면은 그게 이제 지금 거보다 지금 비갱신형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거거든요. 그냥 그거 내겠다 이거예요. 그거 내고 그냥 60세까지는 빵빵하게 보장을 받겠다. 자, 정리 한번 하면요. 갱신형 보험이 일반적으로 나쁜 거 저도 인정합니다. 나쁩니다. 예,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좋지 않을 이유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잘 활용을 하면은 서브 보험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쭉 보장받을 수 있는 20세나 100세 만기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추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때에 그냥 일반적인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면 너무나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이 연령대가 저렴할 때 있죠. 연령대가 저렴할 때는 이렇게 비갱신형 보험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좀 싼 값으로 보장을 좀 빵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을까. 그리고 60세가 지나가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저는 연금 받고 이럴 거기 때문에 제가 일 안 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 소득이 끊기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굳이 진단금 많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은 일단은 피하면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추가 보장을 원할 때 새로 뭔가 또 큰 거 비싼 거 가입하면 너무 부담돼서 저축을 못할 수도 있으시니까 그럴 경우에만 좀 이렇게 보완적인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썩 나쁘지는 않더라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갱신형 보험에 관련된 거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